자, 다시 80원이 모자 지금 오버했어요. 빨리 다시 한번 2차 면담. 저로 가셔. 우리는 얼마까지 된다. 2차 면담. 자, 3분 드립니다. 3분. 3분. 자, 계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보죠. 가게 주인 60원이에요. 많다 손 들어보세요. 많다. 많다. 잠깐만요. 이건 진짜 셉니다. 많다. 올리지 마세요. 50원으로. 예, 너무 싸고. 많다. 운소. 적다 손 들어보세요. 적다. 오케이. 자, 수입업자 많다. 110원 많다. 아, 100원 많다. 이중으로 들어도 됩니다. 네. 수입업자는 15원 빠졌어. 65원만 주죠. 올리신다고. 예, 너무 싸게 거든요. 너무 안 받고. 적다 손 들어보세요. 운송회사 75원 많다 손 들어보세요. 적다 손 들어보세요. 농장 주인 115원 많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운송에. 적다 손 들어보세요. 적다. 자, 농부 많다 손 들어보세요. 많다. 적다 손 들어보세요. 경기문의로는 산 기분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수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리게. 자, 됐어요? 가격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아, 내고를 하라니까 아니 진짜 진짜. 갑자기 올려버리는데 농장. 아니, 농장이 내고를 해야지 300원에 맞추라고. 맞추려고 그랬는데 올리. 자, 이번에 안 맞추면 벌금 10,000원씩이요. 그대들의 통장에서 벌금 10,000원씩. 그냥 10,000원 내면 안 돼요? 10,000원 내 그러면. 10,000원 내고 다른 사람? 에? 도저히 안 돼? 다른 사람 오래 빨리. 그 옆에 사람 와야 돼 빨리. 빨리 그 옆에 사람. 가게 주인 안경 낀 사람 옆에 사람 빨리 와. 제일 뒤에 빨리 오라고. 빨리 와 빨리. 빨리. 수입업자 수입을 안 해요. 빨리. 빨리 오셔. 그러니까 장사 못 해서 얼마에 도저히 몇 분 더 드려? 운송회사 한 분만 딱 저기 여기서 씌워보면 됩니다. 아니 저기 수입업자 90원으로 10원만 DC해 주시죠. DC해 주시죠. 100에서 10원만 DC해 주시죠. 이거 맞추려고 그러니까. 저기 운송 30원. 아, 그럼 10,000원 네. 나가는 거죠? 약간 부수고. 예, 딱 됐습니다. 됐어요? 아니요. 10원 오바라니까. 아, 그거 다 사. 안 돼, 300원에 맞춰야 된다. 그럼 여기서 아니요, 우리 너무 좋죠. 농장 중에 많아요. 아니, 너무 좀 적게 먹어. 농장 중에 이 최종 가격에서 30%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바나나 하나 먹기 어렵다. 어려워. 됐어요? 5원 더. 됐어요? 수입업자 수입 안 해요. 수입업자 수입 안 하는데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45. 됐어요? 됐어요? 불러보세요. 농부 40원. 40원. 농장 주인 85원. 80. 80. 5원. 5원. 운송회사 얼마? 40원. 40원? 40원? 수입업자 얼마? 90원. 90원. 가게 주인 45원. 45원. 자, 그러면 얼마예요? 300원. 300원 됐어요? 딱 300원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자, 이게 과연 정당한지 한번 봅시다. 정당한지. 정답을 발표할게요.
300원짜리 하나의 바나나를 이런 사람들이 얼마를 갖는지를 볼게요. 바나나 농장 농부 10원을 갖습니다. 바나나 농장 주인 50원을 갖습니다. 운송회사 40원을 갖습니다. 수입업자, 가공업자 주인 70원을 갖습니다. 가게 주인 130원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 사회교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했던 이 프로그램이 미국 4학년, 5학년들을 위한 교리교재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은 뭐를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40원을 받고 싶었는데 10원밖에 못 받습니다.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는 걸 물어봐요. 그 팀들에게.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은 지금 45원밖에 안 받는다는데 130원이나 받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나요? 라고 생각을 물어봐요. 다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물어보는데 디스커션이라죠.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주제예요. 우리의 교육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것으로 교육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논쟁의 중심에, 대화의 중심에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 전 정부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을까요가 논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11살, 12살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사회교리를 하는 본당이 있느냐?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본당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잘못했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협력자로서 좀 더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제가 드린 사회교리 10가지 원칙이라고 얘기되어진 것이 이것을 토대로 한 10가지 사회교리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사회교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사회교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소위 사회와 가정 안에서 교황님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뭐 교황님의 문헌 제일 첫 마디를 따거든요. 교황님의 문헌, 예를 들어 이번에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면 그 찬미받으소서가 그 문헌의 제일 첫 두 글자예요. 라우다테 데움 뭐 이렇게 해요. 그 교황님 문헌들을 사회교리화한 게 레오 교황 때부터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뭐 긴급한 사태가 첫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사태. 그 다음에 그 교황 문헌들의 뭐 50주년을 기념, 50주년이 문헌의 이름이고 100주년이 문헌의 이름이고 그랬어요. 그런 교황의 문헌들을 쭉 사회교리화해서 10가지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10가지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그 10가지 카테고리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범주 안에서 왜 어떤 방법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놨고요. 지금 제가 그 설명들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가지만 좀 짚어봅시다.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원칙이 첫 번째로 가요. 인간 존엄의 원칙, 이거는 소위 뭐랄까 내고할 수 있는,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는 협상의 가치가 아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의 문제를 훼손하는 것들, 인간 존엄의 문제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비분관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 존엄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현상들을 보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거, 물대포 문제. 당장 엊그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냥 있으면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이게 인간 존엄의 문제. 예? 인간 존엄의 문제에 정면적으로 대치된 거야. 물론 그 배경들을 얘기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덤볐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불법을 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는 관점의 문제인 거지 본질적인 인간 존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교회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 존엄의 문제에서 그래서 끝까지 교회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우선이잖아 라고 하지만 인간 존엄의 문제의 근본성에는 우리는 배아 수정과 동시에 생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근본성을 우리로서는 이거는 협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모든 인간의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라는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왜 인간이 그렇게 근본성으로 존엄성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10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생명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원칙에서 갈래를 쳐서 나온 거죠. 인간 존엄의 문제에 있어서 존엄성의 가장 키워드는 뭘까요? 생명이에요. 인간 존엄성의 가장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칠 수 있고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고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핸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치료 거부를 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소위 안락사 문제, 이건 다른 거예요. 치료 거부가 아니라 안락사는 말 그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죽게 해줘.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물을 넣든 목을 조르든 편하게 죽게 해줘 라는 게 안락사의 문제고요. 치료 영령을 위한 치료를 내가 거부하겠다. 나는 충분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삶을 살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에 대한 지위를 확보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시점에 대한 확신이 든다. 그래서 의료로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냥 심폐, 숨만 쉬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안락사하고 매스메디어에서 연결을 시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추경님도 그랬다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락사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다음 갑니다. 세 번째는 연합, 제휴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니까. 우리의 전통은 인간이 성스러울 뿐 아니라 또한 사회적이라고 선언한다. 사회성. 이해하셨죠? 경제와 정치, 법과 정책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는지가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개인의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왜 따옴표를 쳐놨냐면 이 따옴표는 교황 문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요. 교황 문헌에 있는 겁니다. 사회의 중심은 가족이다. 마치 가족의 인정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하고 절대로 손상되지 말아야 한다. 성장을 돕고 존엄성을 보호하며 공동선을 촉진하는 가족과 여타 사회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함으로써 인간은 완성을 이룬다. 자, 연합의 원칙은 결국 사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화. 인간의 사회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인간의 사회,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도전받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 어디 농아학교 온 것 같아요. 제가 수화를 해야 되나요? 네? 사회복지시설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사회화에 도전받고 있는 거. 다문화. 이제 우리는 당장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5천년 단일 민족, 단일 역사라는 것이 세뇌화 학습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 다른 것들에 대한 학습 능력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수용 능력이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되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생이면 뭐 좀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칩시다. 근데 반에서 맞고 왔어. 눈탱이가 밤탱이라고 왔어. 그때 때린 애를 보니까 어디 좀 시커머리한 애야. 그러면 대단히 기분 나쁠 거예요. 대단히. 그냥 맞았다는 것보다도 다른 느낌들이 올라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점에서 사회화라고 얘기되지는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살고 함께 조화롭다는 것에 대한 학습 능력들이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가 다문화입니다. 20%라면 얼마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한 반에 대개 지방에 초등학교 애들은 20명 정도가 돼요. 35명 되는 지방들은 거의 없습니다. 20명. 20명 중에 20%는 몇 명일까요? 네. 그러면 20명이면 5줄이라고 쳐요. 그럼 그러니까 5줄이 있어요. 그럼 한 줄에 몇 명씩 앉아 있죠? 4명 앉아 있어요. 그럼 한 줄에 한 명씩은 있다는 거예요. 한 줄에 한 명씩. 그 정도예요. 물론 안산인가 거기는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세상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합의 원칙은 좀 더 우리에게 있어서 빨리 교육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대단히 빨리.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빨리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다음 갑니다. 참여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은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성과 모든 이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복지를 추구하면서 사회 안에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죠. 참여의 원칙은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마. 불의 앞에 가만히 있지 마. 라는 문제예요.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마. 라는 문제예요. 소위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모든 어떤 그 가톨릭의 가르침들이 이런 교황 문헌들과 사회교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행동하는 양심 들어보셨잖아요. 예? 누가 얘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사회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음입니다. 5번째, 가난하고 약한 이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 원칙.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봅시다. 가난하고 약한 이에 대한 우선적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이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야. 이건 당연한데 그래서 1 더하기 1을 2로 살아. 이건 다른 문제야.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을 2가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갖기도 하고 더 많이 부풀리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이 빼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당연한 문제를 당연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톨릭의 사회 교리인 거죠. 자, 다음입니다. 연대의 원칙입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그들의 보호자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의 인류 가족이다. 이웃 사랑이 전 세계적 차원의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연대의 덕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연대의 원칙은 공동선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범주로서 가능하다. 자, 제 밑에 한 줄은 좀 위에 교황 문헌을 보충한 건데 연대의 원칙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 악용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 가르치는 연대의 원칙인데 악용되는 것. 어떤 방법을 악용되냐면 득하기 위해서 어떤 연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득하기 위해서 어떤 연대, 예를 들어 악마에게도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연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연대의 원칙은 공동선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연대에서 공동, 너도 선을 나도 선을 찾듯이 너 역시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범주, 도덕률에 따라서 연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연대 있잖아요. 인터넷 보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 마약왕이 있어요. 세계 마약왕이 교도소 내에서 성추문이 일었어요.